바이오 분야 핫 이슈와 트렌드를 알아보는 카페비 코너입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바이오 길라잡이 이성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유전자 가위 이야기를 하면서 네. 중국이 뭐 이 분야의 신흥 강자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네. 이제 중국이 미국을 뭐 뛰어넘겠다 이런 네. 얘기였는데 결국 이제 그 얘기는 이 기술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걸 방증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유전자 가위 기술의 파급 효과는 뭐 뉴스 보도나 저희 카페비를 통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그만큼 유전자를 다룬다는 것이 인류의 어떤 질병 치료를 위해서 바이오 분야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바이오 연구에서 유전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암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암을 일으키는 원인 가운데 하나가 이 유전자죠. 예. 이 유방암의 경우에는 이 브라카라는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생기면 발생하거든요. 네. 할리우드의 그 유명 여배우 이 안젤리나 졸리는 네. 자신의 그 브라카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그 유방 절제 수술을 받아서 화제가 됐었죠. 네, 그렇죠. 이 브라카 유전자처럼 질병을 일으키는 유전자를 이제 정상 유전자로 교정하자. 이게 바로 유전자 가위 기술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유전자 가위 기술 말고도 이 질병을 일으키는 유전자를 치료하는 기술이 또 있다면서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제 그 가운데 하나가 RNA 간섭, RNA 인터피어런스라는 기술이 있어요. 네. 네. 이제 RNA 간섭은 말 그대로 우리 몸에 있는 이 RNA의 활동을 뭐 간섭해서 억제하겠다 뭐 이런 거거든요. 네. 이 질병을 일으키는 RNA가 이제 활동하지 못하도록 해서 그 질병을 억제하겠다 뭐 이런 개념입니다. 네, 네. RNA 간섭이요. RNA 얘기가 나왔는데 좀 더 이해하기 쉽게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좀 RNA가 나오니까 이해가 좀 어렵죠. 네. 이 RNA 간섭을 이해하려면 먼저 이 생명 현상의 흐름을 알아야 하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단백질, 그러니까 DNA는 일종의 어떤 설계도이고 네. 우리 이제 몸 안에서 실제로 일하는 일꾼은 단백질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 DNA에서 단백질이 바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RNA라는 어떤 중간 단계를 거쳐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DNA에서 RNA가 먼저 만들어지고 이 RNA로부터 단백질이 합성이 되는 거죠. 네. 네. 이렇게 DNA에서 RNA가 만들어지는 거하고 RNA에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거 이 두 개를 합쳐서 유전자 발현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RNA는 DNA와 단백질의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셈인 건데요. 그렇다면 앞서 말씀하신 RNA 간섭은 어떤 원리로 이렇게 질병을 막는 건가요? 이제 아까 유전자 발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네. 이 RNA 간섭은 유전자 발현 단계 중에서 이 RNA 단계를 공략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질병을 일으키는 유전자가 이제 우리가 질병이 되는 이유는 네. 그 제 기능을 못하는 단백질이 만들어서 그런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RNA 단계에서 이 RNA에서 단백질이 만들어지지 못하도록 억제한다 이런 원리거든요. 네. 전문가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유전자가 발현이 되기 위해서는 DNA에서 RNA 그리고 RNA에서 프로테인, 단백질로 유전 정보가 이동을 하는데 이 RNA 단계에서 그 발현을 조절하기 위해서 그 작은 단편의 RNA가 이 RNA 붙음으로 인해서 이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것을 이용을 하는 치료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금 이제 작은 단편의 RNA로 말을 했는데 그걸 네. 스몰 RNA라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아주 작은 RNA 단편을 우리가 원래 목표로 했던 질병을 일으키는 유전자에 붙게 하면은 이 RNA가 단백질로 만들어지지 못해요. 아, 그러니까 다른 RNA를 활용해서 RNA 간섭을 일으키는 RNA를 거네요. 이용해서 RNA를 억제한다 뭐 이런 원리인데 네. 그래서 RNA, 그러니까 유전자의 어떤 기능을 억제한다, 유전자를 네. 침묵시킨다 이렇게도 불립니다. 그래서. 네. 그럼 정리를 하자면 특정 RNA의 어떤 작동을 억제하기 위해서 어떤 RNA 간섭이다. 그것이 RNA 간섭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원리는 1998년에 그 미국의 두 명의 과학자가 발견을 했어요. 네. 크레이그 멜로 교수와 앤드루 파이어라는 교수들인데 네. 이분들이 이제 1998년에 이 원리를 발견했는데 8년이 지난 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어요. 이거 발견한 오. 공로로. 네.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노벨상, 그러니까 생리의학상 같은 경우에는 한 20년에서 30년 정도 걸리거든요. 상을 받기까지. 네, 근데 한 8년 만에 받았으니까 음. 이 기술의 중요성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런 걸 좀 방증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게다가 최근에는 이 RNA 간섭을 이용한 치료제가 세계 최초로 미국 FDA 승인을 받기도 했다고 들었는데요. 이 치료제의 원리가 어떤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게 앤드류 파이어하고 크레이그 멜로가 이 RNA 간섭 현상 원리를 발견한 게 1998년이잖아요. 네. 우리가 2018년이니까 20년이 지나서 이제 상용화의 결실을 맺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네. 물론 이 두 명의 과학자가 이거를 한 건 아니에요.
병이에요. 이 미국의 그 엘라일람 파마슈티컬이라는 네. 바이오 업체가 이제 개발한 약인데 이 약은 이제 다발성 신경병증을 치료하는 그런 약이고요. 예. 이 병은 이제 간에서 어떤 특정 단백질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이게 분해되지 않고 특정 단백질이 분해되지가 않아서 축적이 돼가지고 어떤 신경병증을 일으키는 그런 병이고 방금 이제 그 어떤 특정 단백질이 분해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네. 이 분해되지 않는다는 건 이게 돌연변이 일어났기 때문에 유전자에 네. 분해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돌연변이 RNA를 억제한다, RNA 간섭을 이용해서 그게 이 약의 원리가 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세계 최초의 RNA 간섭 의약품이 이제 등장하게 된 건데 앞으로 이제 의약품 시장에 본물처럼 등장하게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이 앤드루 파이어하고 이 크레그 멜로가 이 원리를 발견한 이후에 네, 이 RNA 간섭을 이용한 연구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됐죠. 예, 근데 네. 이제 아무리 연구가 활발히 진행이 되더라도 신약이 나오려면 15년에서 20년 걸리니까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한 20년 만에 나왔다. 굉장히 빨리 나온 거거든요. 그것도. 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지금 이거를 이용한 임상 연구가 굉장히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뭐 당뇨병성 환방 부종이나 C형 간염, 뭐 고콜레스테롤에 대한 임상 시험이 지금 미국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RNA 간섭을 이용한 임상 시험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뭐 제2의, 제3의 승인 신약이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RNA 간섭은 일종의 유전자 치료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신약 개발의 추세가 이 유전자에 집중해 본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이 신약 개발의 어떤 역사를 한번 되짚어 보면은 네, 1세대 신약이라고 한다면 이거를 우리가 이제 케미컬이라고 부르거든요. 우리말로 화학 물질 되는 건데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병을 일으키는 단백질에 결합하는 걸 우리가 인공적으로 화학적으로 그 구조에 들어맞는 걸 만들었다. 그래서 이걸 케미컬 신약이라고 불러요. 네, 그러니까 단백질을 치료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게 이 케미컬 다음에 나온 게 이제 바이오 의약품이라 불리는 건데 아, 네. 네, 이건 이제 항체와 같이 항체도 역시 단백질에 달라붙는 거거든요. 네. 근데 케미칼이랑 다른 거는 이거는 이제 화학물을 우리가 인공적으로 만드는 거라면은 항체는 우리가 세포를 이용해서 우리 몸에서 만드는 똑같은 그런 물질을 만들었다, 생체 물질을. 네. 지금은 이 바이오 의약품이 대세예요. 네. 그런데 이제 이 유전자 치료는 지금 앞에 설명한 거하고 좀 차이점이 있거든요. 네, 앞에 이제 케미칼이나 이 바이오 의약품은 단백질을 공략하잖아요. 네. 근데 어떤 단백질의 그 청사진, 설계도는 유전자잖아요. 그렇죠. 근데 유전자 치료는 이 질병을 일으킨 거 유전자를 타깃으로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금 더 근원적이다. 원래 그 뿌린 걸 공격을 하니까 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고요. 네. 전문가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기존에 이제 그 그러니까 화합물 치료에서는 이제 그 타겟 단백질을 억제할 수 있는 화합물을 찾아야 되는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많이 어렵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항체를 만든다고 해도 그 항체가 이제 잘 적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한계점이 있죠. 근데 유전자 치료라고 하는 거는 특정 유전자에 대한 선택적인 그 핵산을 이용하기 때문에 훨씬 더 선택성이라든가 그 신약 개발에 있어 이제 좀 많이 쉬워지는 그런 방향으로 발전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은 있습니다. 이제 부연해서 설명하자면 지금 주목받고 있는 유전자 거의 기술도 네, 큰 틀에서 보면 이제 유전자 치료의 어떤 한 갈래거든요. 네. 이제 앞으로 유전자 거의 치료가 사용화 될 경우에는 이런 유전자 치료를 활용한 신약 승인이 본물을 이룰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 유전자 가위 기술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유전자를 잠재우는 새로운 개념의 질병 치료, RNA 간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이제 막 세상에 등장을 했잖아요.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약물을 통해서 도움을 받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